밤이 가장 늦게 도착하는 곳. 여기는 명무냐 담서재입니다. 밤은 궁궐에서 늘 한 박자 늦게 옵니다. 해가 저문 뒤에도 기와는 낮에 열을 붙들고 있고 사람의 발길이 끊긴 뒤에야 비로소 어둠은 자기 자리를 찾지요. 사각, 사각. 이슬이 기와를 타고 이동하는 소리. 처마 끝에서 망설이다 떨어지는 물방울 하나가 긴 밤의 첫 문장을 적습니다. 연희는 그 문장 사이를 걷고 있었습니다. 세답방. 가장 뜨거운 물이 끓고 가장 차가운 말이 오가는 곳. 연희는 그곳에서 자라 그곳의 공기를 닮아버린 여인이었지요. 사람들은 여전히 그녀를 세답방 아이라 불렀고 그 이름 없는 호칭은 어느새 그녀의 어깨에 내려앉아 벗겨지지 않는 옷자락이 되었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소리를 삼켰고 숨은 천천히 아주 천천히 고르게 고였습니다. 밤의 궁궐에서는 숨마저도 예의를 갖추어야 했으니까요. 서고 앞에 이르러 연희는 잠시 멈춥니다. 후. 젖은 손바닥이 척삼자락을 가볍게 움켜쥡니다. 오늘도 등잔을 살려야 할 시간. 그저 그뿐인 밤이기를. 그녀는 조용히 바랐습니다. 문이 열립니다. 기. 낡은 나무가 밤을 긁는 소리. 연희는 본능처럼 몸을 낮춥니다. 그리고 누구냐? 어둠을 가르지 않고 어둠에 스며드는 목소리. 심장이 한번 크게 내려앉습니다. 쿵.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제자리를 잃는 소리. 등잔을 갈러왔사옵니다. 연희는 고개를 들지 않습니다. 바닥의 결 하나하나를 바라본 채 자신을 최대한 작게 접습니다. 잠시의 침묵. 그 침묵이 서고의 공기를 눌러앉히고 종이와 먼지 숨결까지 가라앉힙니다. 고개를 들어라. 명령이었으나 날은 서 있지 않았습니다. 연희가 고개를 들자 등잔에 불이 옮겨붙습니다. 후. 불빛이 번지며 서가 사이에 선 한 사람의 그림자가 모습을 얻습니다. 검은 토포? 단정한 매무새. 그러나 꾸밈보다 먼저 보이는 것은 그가 서 있는 방식, 공간이 그를 중심으로 조용히 정렬되는 느낌이었습니다. 세답방에서 왔느냐? 예. 연희의 목소리는 낮고 얇았습니다. 마치 밤에 닿지 않으려는 소리처럼. 그는 그녀를 오래 봅니다. 사람을 보는 눈이 아니라 오래된 시간을 읽는 눈으로. 서고의 불은 늘 내 손에서 살아나는구나. 그 말이 이상하게도 오래 남습니다. 불빛보다 늦게, 그러나 더 깊게. 그날 이후로도 밤은 계속되었습니다. 연희는 서고를 피하지 않았고 그는 늘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어떤 밤에는 책을 읽었고 어떤 밤에는 아무 글자도 보지 않았습니다. 창밖의 어둠을 바라보는 시간이 더 길 때도 있었지요. 오늘은 공기가 무겁다. 그가 말하면 연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비가 오려는 듯하옵니다. 말은 가볍고 짧았으나 그 사이에 머무는 침묵은 길었습니다. 타닥, 타닥. 등잔불이 심지를 씹는 소리. 연희는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자신의 심장도 같은 박자로 뛰고 있음을 깨닫곤 했습니다. 쿵, 쿵. 이름이 무엇이냐? 그 질문이 떨어진 밤, 연희는 잠시 숨을 고릅니다. 연희라 하옵니다. 거짓은 아니었지만 전부를 내어놓은 대답도 아니었습니다. 성은? 없사옵니다. 그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였지요. 나도 그렇다. 그 한마디로 두 사람은 이름을 잃었습니다. 서고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아니, 두 사람 사이의 공기가 점점 조밀해졌지요. 책장을 넘기는 소리. 사각. 종이와 손가락이 스치는 의도적으로 느린 움직임. 연희는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두려움인지 아니면 그보다 더 설명하기 어려운 감정인지 아직은 알지 못한 채 왜 그렇게 긴장하느냐? 송구하옵니다. 내가 너를 다치게 하지는 않는다. 그 말은 약속처럼 그러나 어쩐지 질문처럼 남았습니다. 절정전야 비가 오기 직전의 숨. 그날 밤 하늘은 쉽게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구름은 젖은 채로 버티고 있었고 서고 안의 공기는 눅눅하게 내려앉아 숨을 들이마실 때마다 가슴 안쪽에 닿았습니다. 타닥,
등잔불은 평소보다 낮게 마치 고개를 숙인 사람처럼 타들어갑니다. 연희는 심지를 고치다 손끝이 불에 스칠 뻔합니다. 그 순간 조심해라. 그의 손이 연희의 손목을 붙잡습니다. 짧은 접촉. 그러나 그 짧음 속에 숨이 멈춥니다. 연희는 고개를 들지 못한 채 그 손의 온도를 느낍니다. 따뜻했고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그는 곧 손을 놓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밖에서 후두둑 첫 빗방울이 마치 오래 참아온 숨처럼 떨어졌으니까요. 연희는 알았습니다. 이 밤이 이서고의 공기가 다시는 같은 이름으로 불리지 못하리라는 것을. 비는 갑자기 쏟아졌습니다. 참고 버티고 고개를 돌리던 하늘이 마침내 마음을 놓아버린 것처럼. 후두두두 기와를 때리는 소리가 먼저였고 곧이어 궁궐 전체가 비 속으로 잠겼지요. 서고의 창은 닫혀 있었으나 빗소리는 막히지 않았습니다. 나무 틈새로 종이 사이로 사람의 가슴 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연희는 창가에 가까운 등잔을 옮기다 무심코 멈춰섰습니다. 피소리가 너무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이런 밤은 그가 말을 하다 멈춥니다. 연희는 돌아보지 않았으나 그가 자신을 보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시선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아도 피부에 먼저 닿으니까요. 사람의 마음을 흐리게 하지. 그 말은 연희에게 한 말이기도 했고 자기 자신에게 하는 말 같기도 했습니다. 타닥. 등잔불이 갑자기 크게 숨을 쉽니다. 연희는 그 소리에 놀라 손을 떼고 그 순간 바깥에서 번개가 멀리 칩니다. 서고 안의 그림자가 한번 크게 흔들립니다. 연희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무서우냐? 그의 목소리는 낮았습니다. 평소보다도 더? 아니옵니다. 거짓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거짓이 그녀를 더 진실하게 만들고 있었지요. 그는 몇 걸음 다가옵니다. 사각. 도포자락이 바닥을 스치는 소리. 그 거리가 너무 명확해서 연희는 숨을 들이마시는 것조차 조심스러워집니다. 연. 그가 처음으로 그녀의 이름을 온전히 불렀습니다. 한 글자였지만 그 밤의 공기를 바꾸기엔 충분했지요. 네가 여기 있는 동안 나는 잠을 잊는다. 연희는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손가락을 꼭 말아줍니다. 책을 읽어도 글자가 들어오지 않고 비가 오면 비 소리보다 내 숨이 먼저 들린다. 그의 독백은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고백보다 더 벗어날 수 없었지요. 소희는 그저 등잔을. 안다. 그는 말을 자릅니다. 부드럽게 그러나 확실하게. 네가 어떤 자리인지도 안다. 그 말에 연희의 심장이 세게 칩니다. 쿵. 비소리와 겹쳐 서고 안에서만 울리는 소리. 허나 그가 잠시 숨을 고릅니다. 모르는 척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더군. 연희는 그제야 고개를 듭니다. 등잔불 아래 그의 얼굴이 보입니다. 지금까지와 다릅니다. 늘 정제되어 있던 눈빛이 비에 젖은 종이처럼 번져 있었습니다. 대체 누구시옵니까? 질문은 떨렸고 그러나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대답하지 않습니다. 대신 한 걸음 더 다가옵니다. 연희와 그의 사이에 이제 남은 것은 한 뼘 남짓한 공기뿐. 빗소리가 갑자기 더 거세집니다. 후두두두. 마치 세상이 이서고를 고립시키려는 것처럼. 이 밤을 넘기면 그가 낮게 말합니다. 너는 다시는 같은 자리로 돌아갈 수 없을 것이다. 그 말은 경고였을까요? 아니면 선택이었을까요? 연희는 숨을 들이마십니다. 차가운 공기가 폐 깊숙이 들어왔다가 천천히, 아주 천천히 빠져나옵니다. 돌아갈 자리라면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으나 또렷했습니다. 처음부터 없어서나옵니다. 그 순간 그의 눈빛이 바뀝니다. 비가 멎지 않는 밤 등잔불이 흔들리는 서고에서 연희는 처음으로 깨닫습니다. 이 남자가 자신을 부르지 않아도 자신이 이미 그의 밤 안으로 들어와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는 마침내
자신의 정체를 말하지 않은 채 단 한마디만 남깁니다. 연. 오늘 밤은 내가 널 놓치지 않겠다. 그 말과 함께 번개가 다시 한번 하늘을 가르고 서고의 어둠이 완전히 잠깁니다. 번개가 지나간 뒤 서고 안에는 잠깐의 공백이 생겼습니다. 소리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모두가 숨을 고르는 시간이었지요. 후두두두? 비는 멈추지 않았고 등잔불은 그 소리에 맞춰 낮게 흔들렸습니다. 타닥! 심지가 잠깐 울었습니다. 연희는 그 소리를 핑계 삼아 고개를 숙였습니다. 등잔을 다시 살피는 척 자신의 시선이 어디에 닿아 있는지 숨기려는 몸짓이었습니다. 연. 그가 다시 이름을 불렀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낮게, 마치 다른 사람이 듣지 못하도록. 연희의 어깨가 아주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이서고는 그가 말을 이었습니다. 밤이 되면 사람의 진짜 얼굴을 드러내게 하지. 연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을 하면 무언가를 인정하게 될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서가 사이를 지나 연희의 곁으로 더 다가옵니다. 사각. 도포자락이 바닥을 스칩니다. 두 사람의 그림자가 등잔불 아래에서 하나로 겹쳐졌다가 다시 천천히 갈라집니다. 나는 그가 잠시 말을 멈춥니다. 숨을 들이마시는 소리가 연희의 귀에 또렷이 들립니다. 밤이 길다고 느낀 적이 없다. 그 말은 자랑도 한탄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오래된 고백처럼 들렸지요. 허나 요즘은 이 시간이 끝나지 않기를 바란다. 연희는 손가락을 꼭 말아줍니다. 손바닥에 땀이 고였습니다. 소희는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으나 분명했습니다. 그런 말씀을 들을 자리가 아니옵니다. 그는 웃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고개를 아주 조금 기울였습니다. 자리는 그가 말합니다. 사람이 만드는 것이더군. 비가 더 세차게 내립니다. 후두두두? 마치 서고의 지붕을 두드리며 밖의 세상을 밀어내는 소리처럼. 그는 창가 쪽을 잠시 바라보다가 다시 연희를 봅니다. 연. 네가 여기서 나가면 이 밤은 다시 오지 않는다. 그 말에 연희는 처음으로 그를 똑바로 바라봅니다. 등잔불이 비춘 그의 얼굴은 지금까지와 달랐습니다. 늘 고요하던 눈빛에 어둠이 조금 더 내려앉아 있었지요. 그러나 연희는 숨을 고르고 말합니다. 여기 남는다면 소희는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사옵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치 그 대답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듯. 그래서 묻는 것이다. 그가 한 걸음 더 다가옵니다. 이제 두 사람 사이에는 한 뼘도 남지 않았습니다. 서로의 숨이 섞이고 비소리 사이로 심장 박동이 스며듭니다. 쿵, 쿵. 네가 잃게 될 것은 이름일까? 아니면 밤일까? 연희는 대답하지 못합니다. 그 순간 서고 바깥에서 누군가의 발소리가 들립니다. 찰박. 빗물 위를 밟는 소리. 연희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집니다. 누군가 옵니다. 그는 고개를 들지 않습니다. 다만 낮게 말합니다. 괜찮다. 그 한마디가 어째서인지 명령처럼 들립니다. 발소리는 서고 앞에서 멈춥니다. 잠깐의 침묵. 그리고 전화. 낮고 조심스러운 목소리. 문 너머에서 들려옵니다. 연희의 숨이 멎습니다. 전화. 그 말 한마디로 이 서고의 공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는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뜹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연희를 보며 말합니다. 이제는 속일 수 없겠구나. 비는 여전히 내리고 등잔불은 흔들리며 서고는 조용히 이 밤을 기록합니다. 연희는 알았습니다. 이 순간을 지나면 자신은 더 이상 새답방의 아이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그리고 이 남자 또한 단순히 이름 없는 선비로 남아있을 수 없다는 것을. 서고의 문은 아직 열리지 않았으나 이미 돌이킬 수 없는 밤은 완전히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궁의 밤은 이전과 같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고 아무 일도 공식적으로 일어나지 않았으나 서고의 불은 매일 같은 시각에 켜졌지요. 타닥.
등잔에 불이 붙는 소리. 연희는 그 소리를 듣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몸이 먼저 기억했으니까요. 밤이 깊어질수록 새답방의 공기는 더 눅눅해졌고 잠자리는 유난히 불편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서고의 냄새가 났습니다. 젖은 나무, 오래된 종이, 그리고 말로 부르지 않아도 떠오르는 한 사람의 기척. 연희는 결국 몸을 일으켰습니다. 사각. 치맛자락이 바닥을 스칩니다. 아무도 부르지 않았습니다. 허나 발걸음은 이미 서고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날 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책장을 넘기는 소리만이 서고 안을 채우고 있었지요. 사각. 사각. 연희는 문 앞에 멈춰 섰습니다. 들어가라는 말도 돌아가라는 말도 없었습니다. 잠시 망설이다가 그녀는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는 유난히 작았습니다. 왔느냐? 그의 목소리는 낮았고 고개는 여전히 책을 향해 있었습니다. 부르시지 않으셨사옵니다. 연희의 말에 그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한 장을 더 넘기고 나서야 조용히 말했지요. 그래서 더 잘 들리는구나. 무엇이? 라고 묻지 않아도 연희는 알았습니다. 자신의 숨소리, 심장 뛰는 소리, 그리고 이 공간에 혼자 남겨질 수 없다는 감각. 그날 밤 그는 연희에게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책을 읽었고 연희는 그 곁에 앉아 불이 꺼질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밤이 하루 이틀 쌓여갔습니다. 그러나 궁 안은 조용하지 않았습니다. 요즘 서고 불이 늦게 꺼진다더라. 누가 드나드는 것 같기도 하고. 말들은 늘 연희의 등 뒤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연희는 모른 척했으나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는 건 숨길 수 없었습니다. 눈밑이 그늘졌고 밤이 오기 전부터 가슴이 조여왔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 그래서 더더욱 그녀는 그 밤을 피해가지 않았습니다. 서고의 문을 여는 순간마다 연희는 알았습니다. 자신은 이미 선택을 끝냈다는 것을. 다만 아직 그 선택이 어디까지 데려갈지는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을 뿐. 등잔불은 오늘도 흔들리고 책장은 조용히 숨을 쉬며 그는 여전히 연희를 부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르지 않는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밤은 충분히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의 비는 유난히 소리가 없었습니다. 후두둑 떨어지긴 하나 마치 궁궐 전체가 귀를 막고 있는 듯 조용히 스며드는 비였지요. 서고의 문을 여는 순간 연희는 알았습니다. 오늘은 어제와 같지 않으리라는 것을. 등잔불은 이미 켜져 있었으나 책장 넘기는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책을 읽고 있지 않았지요. 등지고 앉아있던 그가 연희의 발소리에 아주 느리게 고개를 듭니다. 연. 부르지 않던 이름을 처음으로 먼저 불렀습니다. 연희는 그 자리에서 멈춥니다. 한 발 더 들어가면 되돌릴 수 없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요 며칠 그가 말합니다. 잠이 오지 않더구나. 연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대답을 요구하는 말이 아니라는 걸 본능처럼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서가 사이를 천천히 걷습니다. 사각. 도포자락이 바닥을 스칩니다. 서고는 원래 사람을 잠들게 하는 곳이다. 연희의 옆을 지나치며 그가 덧붙입니다. 허나 요즘은 눈을 감으면 낮이 떠오른다. 그가 멈춰섭니다. 연희의 바로 앞은 아니었고 그렇다고 멀지도 않은 거리. 말과 말 사이에 숨이 끼어들 수 있는 거리였습니다. 네가 그가 낮게 말합니다. 처음 이곳에 들어왔을 때 연희의 손끝이 조금 떨립니다. 나는 네가 아무것도 묻지 않는 것이 마음에 들었다. 연희는 고개를 숙인 채
입술을 깨뭅니다. 소희는 묻는 법을 배우지 못했사옵니다. 그 말에 그는 짧게 웃습니다. 아니다. 웃음은 금세 사라지고 다시 고요가 내려앉습니다. 묻지 않는다는 것은 이미 답을 알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그는 연희를 바라봅니다. 처음처럼 숨기지 않는 시선으로. 그래서 묻고 싶어졌다. 연희는 고개를 들지 못한 채 그의 다음 말을 기다립니다. 서고의 등잔불이 작게 흔들립니다. 타닥. 네가 이 밤에 이곳으로 오는 이유를. 연희의 숨이 한 박자 늦습니다. 부르시지 않으셔도 그녀가 조심스레 말합니다. 전하께서 계실 것 같았사옵니다. 그는 바로 대답하지 않습니다. 한 걸음 그녀에게 더 가까워집니다. 그것이 이유라면 그가 말합니다. 너는 매우 위험한 아이로구나. 연희는 그 말이 꾸짖음인지 고백인지 분간할 수 없었습니다. 돌아가라 하면 그가 묻습니다. 정말로 돌아갈 수 있겠느냐? 이 질문에 연희는 처음으로 입을 다물지 못합니다. 대답은 이미 가슴에 있었으나 입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서고의 공기가 점점 무거워집니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궁은 잠들었고 이곳에는 질문 하나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연, 그가 다시 이름을 부릅니다. 나는 네가 선택하기를 바란다. 명령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명령보다 무거운 말이었지요. 연희는 천천히 고개를 듭니다. 눈이 마주칩니다. 그 순간 그녀는 알았습니다. 이 밤 이후로 자신은 부르지 않아도 오는 사람이 아니라 선택하고 남는 사람이 되어버릴지도 모른다는 것을. 서고의 등잔불이 아주 작게 흔들립니다. 그리고 그 흔들림 속에서 연희는 아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이후 연희는 서고에 들어갈 때 발걸음을 세지 않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몇 걸음이면 문 앞에 닿는지, 문지방을 넘을 때 숨을 어디서 고를지 하나하나 생각했지요. 이제는 몸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사각, 치맛자락이 바닥을 스치고 문은 늘 같은 소리로 열렸습니다. 그는 이미 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서고의 공기는 묘하게 달랐습니다. 등잔불은 켜져 있었으나 불빛이 낮았고 책은 펼쳐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기다리고 있었지요. 늦었구나. 그의 목소리는 낮았으나 차갑지 않았습니다. 연희는 고개를 숙입니다. 소인이 잠시 발이 더뎠사옵니다.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연희는 스스로를 알아차립니다.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발이 더딘 것이 아니라 서고로 오기 전 한참을 망설였을 뿐이었으니까요. 그는 연희를 바라봅니다. 이번에는 시선을 피하지 않습니다. 왜? 짧은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묻는 방식은 부드럽지 않았습니다. 연희의 손끝이 치마자락을 더 세게 붙잡습니다. 밤이 그녀가 말합니다. 조금 무서웠사옵니다. 또 하나의 거짓말. 밤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이 밤이 끝나지 않을까 두려웠던 것이었으니까요. 그는 연희의 대답을 바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타닥. 등잔 심지가 울립니다. 무서운 밤에는 그가 말합니다. 사람은 보통 도망치거나 숨는다. 연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너는 이곳으로 왔다. 그의 시선이 연희의 눈에 닿습니다. 왜? 이번에는 대답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연희는 숨을 고릅니다. 천천히 아주 조심스럽게. 여기에는 그녀의 목소리가 조금 떨립니다. 전하께서 계시니까요. 이건 거짓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전부도 아니었지요. 그는 연희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습니다. 그 시선은
책을 읽을 때의 것과도 사람을 꾸짖을 때의 것과도 달랐습니다. 마치 어떤 결정을 마음속에서 굴리고 있는 사람처럼 연, 그가 낮게 부릅니다. 이곳에 오는 동안 누군가를 만난 적은 없느냐? 연희의 심장이 한 번 크게 뛰었습니다. 쿵. 궁녀들의 수군거림, 새답방의 시선, 등 뒤에서 끊기던 말들. 순간 스쳐 지나갑니다. 없사옵니다. 짧은 대답. 그리고 그날 밤이 가장 큰 거짓말. 그는 그 말이 끝난 뒤에도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서고는 조용했고 비는 내리지 않았고 궁은 너무나 고요했습니다. 그 고요 속에서 연희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은 이미 이 밤을 지키기 위해 무언가를 버리기 시작했다는 것을. 그는 마침내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앉아라. 명령처럼 들렸으나 연희는 그 말이 어떤 허락이라는 것도 알아차렸습니다. 연희는 그의 곁에 앉습니다. 이전보다 조금 더 가까운 자리. 그날 밤 그는 연희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았고 연희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서고 안에는 분명히 하나가 생겼습니다. 말하지 않은 것, 그리고 말하지 않기로 한 것. 그 밤 이후로 연희는 알았습니다. 자신은 돌아갈 수 없는 밤에 거짓말을 얹어버렸다는 것을. 그리고 거짓말 위에 쌓인 밤은 언젠가 반드시 무너진다는 것도. 그날 밤 연희는 서고로 향하면서 처음으로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없다는 사실이 오히려 더 불안했지요. 궁의 밤은 늘 그랬습니다. 보이지 않을수록 더 많은 눈이 있었습니다. 사각,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자신의 소리가 너무 크게 들렸습니다. 서고에 가까워질수록 연희는 숨을 낮췄습니다. 마치 소리도 함께 숨겨야 할 것처럼. 그때 찰박 뒤쪽에서 분명히 들렸습니다. 빗물 위를 밟는 소리. 연희는 멈춥니다. 그리고 아무 일도 없다는 듯 다시 걷습니다. 찰박. 이번엔 조금 더 가까이. 심장이 귀 옆에서 뛰는 것처럼. 쿵쿵. 서고의 문 앞에 닿았을 때 연희는 이미 손바닥이 젖어 있었습니다. 문을 여는 소리가 평소보다 크게 울린 것 같았습니다. 서고 안에는 그가 있었습니다. 등잔불은 켜져 있었으나 불빛이 낮았고 책은 무릎 위에 얹혀 있을 뿐 한 장도 넘겨지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는 연희의 얼굴을 보는 순간 무언가를 알아차린 듯 고개를 조금 기울입니다. 무슨 일이냐? 연희는 대답하지 못하고 문 쪽을 한 번 더 돌아봅니다. 오는 길에 그가 말을 잇습니다. 누가 있었느냐? 연희는 고개를 젓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급하게. 아무도 없었사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확인하지 않은 진실이었지요. 그는 연희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은 채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사각. 도포자락이 바닥을 긁습니다. 그는 문 쪽으로 갑니다. 연희의 숨이 짧아집니다. 문이 조금 열립니다. 서고 밖은 어두웠고 비는 거의 그쳐 돌바닥이 젖어 있을 뿐이었습니다. 잠시 아주 짧은 침묵. 그는 문을 닫습니다. 그 순간 연희는 다리가 풀릴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연, 그가 돌아서며 말합니다. 이 궁에서 아무도 보지 않았다는 말은 아무도 없었다는 뜻이 아니다. 연희는 그제야 고개를 숙입니다. 소희는 괜한 기척에 놀랐을 뿐이옵니다. 그는 한 걸음 다가옵니다. 이번에는
피할 수 없는 거리. 다음부터는 그가 낮게 말합니다. 놀라지 마라. 그 말은 위로처럼 들렸으나 놀라면 눈에 띈다. 연희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그는 연희를 지나 다시 자리로 돌아갑니다. 앉아라. 연희는 그의 곁에 앉지만 오늘은 몸이 조금 더 굳어 있었습니다. 등잔불이 작게 흔들립니다. 타닥. 그가 다시 말합니다. 이 궁은 사람을 지켜주는 곳이 아니다. 연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의 목소리가 아주 낮아집니다. 지켜야 할 것이 생겼다면 말이 멈춥니다. 그는 끝까지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연희는 알았습니다. 그 말의 끝에 무엇이 놓여 있는지. 그날 밤 서고에는 말보다 긴 침묵이 흘렀고 연희는 처음으로 이 밤이 들키는 것이 아니라 이 밤을 잃게 되는 것이 더 두렵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서고 밖 어딘가에서 누군가는 분명히 그녀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연희는 서고의 가장 안쪽에 앉아 있었습니다. 등잔불에서 한 걸음 더 물러난 자리. 빛이 닿지 않는 곳이었지요. 그는 책을 펼치지 않았습니다. 손은 무릎 위에 얹은 채 시선은 한 곳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서고에는 책장 넘기는 소리도 비소리도 없었습니다. 그 대신 사람이 생각에 잠길 때 나는 아주 미세한 숨소리만이 공기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가 말합니다. 이번엔 부르는 말이 아니라 말을 꺼내기 위한 시작처럼. 연희는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는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가 천천히 말을 잇습니다. 사람을 오래 바라보는 버릇이 있다. 연희는 숨을 고릅니다. 그의 말이 자기에게 향하고 있다는 것을 이미 느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말보다 먼저 드러나는 것이 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춥니다. 서고의 공기가 아주 천천히 가라앉습니다. 발걸음, 눈이 머무는 곳, 그리고 밤을 대하는 태도. 그는 고개를 들어 연희가 앉아있는 쪽을 바라봅니다. 너는 밤을 피하지 않는다. 연희의 손끝이 조금 움찔합니다. 대부분은 그가 말합니다. 밤을 견디거나 밤이 지나가기를 바란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고요했으나 그 안에는 오래 쌓인 피로가 묻어 있었습니다. 허나 너는 밤에 머문다. 그는 처음으로 미소와 비슷한 것을 입가에 걸칩니다. 그것이 내 눈에 들어왔다. 연희는 고개를 들지 못합니다. 왕의 말은 늘 무거웠으나 지금의 말은 다른 종류의 무기였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나를 두려워한다. 그는 담담히 말합니다. 자기 연민도 자랑도 없는 어조로. 그래서 다가오지 않는다. 잠시 침묵. 너는 다가온다. 연희는 그 말에 심장이 한번 크게 뛰는 것을 억지로 눌러 참습니다. 쿵. 나는 그것이 무모함인지 아니면 이미 돌아갈 곳이 없는 선택인지 오래 생각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서가 사이를 천천히 걷습니다. 사각. 도포자락이 책장 아래를 스칩니다. 권력은 그가 말합니다. 붙잡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는 것이다. 연희는 그 말의 뜻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으나 이 말이 자신에게 향한 것임은 분명히 느꼈습니다. 나는 부르지 않았다. 그가 연희의 옆을 지나며 말합니다. 부르지 않았는데도 너는 왔다. 그는 멈춰섭니다. 아주 가까운 거리. 그래서 확인하고 싶어졌다. 연희는 마침내 고개를 듭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서고의 어둠 속에서 겹칩니다. 네가
이 밤을 선택한 것인지 그가 낮게 말합니다. 아니면 이 밤이 너를 선택한 것인지 그 질문에는 정답이 없었습니다. 그는 답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연, 그가 말합니다. 나는 지금까지 많은 것을 가졌다. 잠시 멈춤. 그러나 가진 것 중 단 하나도 조용히 내 곁에 머문 적은 없었다. 연인은 그제야 위독백의 고백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이것은 자기 자신에게 하는 확인에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이 밤을 그는 말을 멈춥니다. 끝까지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연인은 그 말의 끝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이 밤을 지키려 한다는 것. 그날 밤 그는 연희에게 손을 내밀지 않았고 연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서고 안에는 분명히 남았습니다. 왕이 처음으로 자신의 욕망을 말이 아닌 침묵으로 고백한 밤이, 그리고 연희는 그 침묵이 얼마나 오래 자신을 놓아주지 않을지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서고의 등잔불이 그날따라 낮았습니다. 불이 약해진 것이 아니라 마치 이 밤을 밝히지 않기로 이미 정해진 것처럼 연희는 숨을 낮춘 채 기둥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빛이 닿지 않는 자리, 사람이 아닌 그림자로 남을 수 있는 위치였지요. 그는 책을 읽지 않았습니다. 책을 읽지 않는 왕은 이곳에서 좀처럼 보지 못한 모습이었습니다. 연, 그의 목소리는 이름을 부르기엔 낮았고 침묵을 깨기엔 너무 느렸습니다. 연희는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는 그것을 허락했습니다. 이 궁에는 그가 말합니다. 밤마다 수많은 사람이 다녀간다. 숨을 들이마시는 소리. 그러나 밤을 가져본 사람은 없다. 연희는 그 말의 뜻을 가슴으로 먼저 느낍니다. 나는 그가 말을 이었습니다. 늘 밤을 통과해왔다. 그의 발걸음이 서가 사이를 천천히 움직입니다. 사각, 도포자락이 책등을 스칩니다. 회의를 지나고 피를 지나고 결정을 지나 그리고 혼자 남았다. 그는 연희 쪽으로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시선은 분명히 그녀를 향해 있었습니다. 너는 다르다. 연희의 손끝이 치맛자락을 더 세게 움켜쥡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사람은 본래의 모습을 드러낸다. 그는 아주 낮게 웃습니다. 웃음이라기보다는 숨이 빠져나간 소리에 가까웠지요. 두려워하거나 탐하거나 도망치거나 한 걸음 연희 쪽으로 아주 조금 가까워집니다. 너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그 말이 어째서인지 가장 위험하게 들렸습니다. 다가오지도 물러나지도 않고 그의 목소리가 한층 낮아집니다. 그저 거기에 있다. 연희는 자신의 심장 소리가 이 서고를 채우고 있을 것만 같아 숨을 멈춥니다. 쿵, 쿵. 나는 그가 말합니다. 그것을 처음에는 우연이라 여겼다. 그는 멈춥니다. 연희와의 거리는 이제 말보다 숨이 먼저 닿을 수 있는 곳. 그러나 밤이 반복될수록 그가 고개를 숙입니다. 연희가 보이지 않도록 혹은 너무 잘 보이도록. 그건 선택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연희는 무릎이 아닌 가슴이 떨리는 것을 느낍니다. 연, 그가 낮게 부릅니다. 나는 부르지 않았다. 그러나 너는 왔다. 그 말은
책망도 칭찬도 아니었습니다. 확인이었지요. 그래서 그는 말을 멈춥니다. 등잔 심지가 타닥 작게 울립니다. 나는 처음으로 잡지 않기로 했다. 연희의 눈이 아주 작게 흔들립니다. 잡는 순간 그가 말합니다. 이 밤은 내 것이 된다. 그의 목소리에 처음으로 미세한 균열이 스밉니다. 그러나 기다리면 숨을 깊게 들이마십니다. 이 밤은 스스로 내 곁에 남는다. 그는 연희를 봅니다. 이번에는 숨기지 않는 시선. 나는 그 선택을 지켜보고 있다. 연희는 이 말이 허락인지 경고인지 구분하지 못합니다. 다만 알 수 있는 것은 하나. 이 밤이 이미 왕의 것이 아니라 왕을 시험하고 있다는 사실. 그날 밤 그는 연희에게 손을 내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시선은 끝내 연희에게서 떼어지지 않았습니다. 서고의 불은 그날따라 유난히 늦게 꺼졌고 궁의 밤은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웠습니다. 아무도 불을 지르지 않았는데도 그날은 연희가 서고로 향하기 전부터 궁 안의 공기가 달랐습니다. 사람들이 조금 더 빨리 고개를 숙였고 조금 더 늦게 눈을 들었습니다. 말은 없었으나 눈길이 있었습니다. 연희는 그 시선을 모른 척하며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사각, 사각. 그때 세닷방 뒤쪽에서 누군가의 목소리가 낮게 흘러나옵니다. 밤마다 서고라더라. 확실해? 불이 늘 늦게 꺼진대. 연희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멈추는 순간 그 말들이 자신을 붙잡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말들은 이미 그녀의 뒤를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서고의 문 앞에는 낯선 기척이 있었습니다. 아주 미세한, 그러나 분명한. 연희는 문에 손을 얹은 채 잠시 멈춥니다. 안에서는 등잔불 소리가 들리지 않았고 책장 넘기는 소리도 없었습니다. 서고는 마치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처럼 조용했습니다. 문을 여는 순간 연희는 알았습니다. 오늘은 평소의 밤이 아니라는 것을. 그는 서고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앉아있지도 책을 들고 있지도 않은 채. 왔다. 짧은 말. 연희는 본능처럼 고개를 숙입니다. 문을 닫아라. 그의 말은 명령이었고 연희는 그대로 따릅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립니다. 그가 말합니다. 오늘 낮에 서고 이야기가 내 귀에까지 들어왔다. 연희의 손끝에서 감각이 사라집니다. 소희는 그는 연희의 말을 막지 않았으나 듣겠다는 기색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나는 묻지 않았다. 그가 말합니다. 누가 오고 가는지, 누가 무엇을 보았는지. 잠시 침묵. 그러나 사람들은 스스로 말하더군. 그는 연희 쪽으로 한 걸음 다가옵니다. 위궁에서 소문은 진실보다 먼저 달린다. 연희는 그 앞에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낮게 말합니다. 오늘은 확인해야겠다. 연희의 심장이 세게 울립니다. 쿵. 내가 이 밤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지. 그 말은 위협도 위로도 아니었습니다. 시험이었습니다. 그가 다시 이름을 부릅니다. 지금 이 문을 열고 나가면 아무도 너를 붙잡지 않겠다. 연희는 문 쪽을 바라봅니다. 닫힌 문. 밖에는
수많은 밤이 있고 익숙한 자리와 되돌아갈 수 있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러나 연희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아주 작은 움직임조차 없이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습니다. 소희는 그녀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조금 떨립니다. 이미 여기까지 와버렸사옵니다. 그는 그 말을 듣고 아주 천천히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래. 그 한마디에 서고의 공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렇다면 그가 말합니다. 이 밤은 더 이상 숨길 수 없다. 그는 등잔불을 향해 손을 뻗습니다. 타닥. 불이 조금 더 밝아집니다. 서고는 더 이상 어둠의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연희는 알아차립니다. 이제부터의 밤은 조용히 흘러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궁 안 어딘가에서는 이미 누군가가 이 문을 향해 귀를 기울이고 있었으니까요. 서고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주 멀리서. 그러나 분명히 이곳을 향해 오는 소리. 사각, 사각. 연희는 자신도 모르게 숨을 낮춥니다. 그는 그 소리를 먼저 들었고 아무렇지 않게 말합니다. 늦었군. 그 말이 누구를 향한 것인지는 묻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그가 말합니다. 이제부터 내가 이곳에 남아있는 것은 잠시 멈춤, 우연이 아니다. 연희의 어깨가 아주 작게 들썩입니다. 이 밤이 지나면 그는 낮게 이어갑니다. 너는 돌아갈 수 없다. 서고 밖의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집니다. 이 문이 열리기 전에 그가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묻겠다. 그는 연희 앞에 섭니다. 너무 가깝지도. 그러나 피할 수 없을 만큼의 거리. 나는 너를 숨기지 않겠다. 그 말은 보호가 아니었습니다. 선언이었지요. 그리고 내 이름도 지워주지 않겠다. 연희는 그제야 깨닫습니다. 이 남자는 자신을 가질 생각이 아니라 세상 위로 올려놓을 생각이라는 것을. 그의 목소리가 이제 완전히 낮아집니다. 그래도 여기에 남겠느냐. 서고 안의 등잔불이 작게 흔들립니다. 밖에서 문지기의 기침 소리가 들립니다. 연희는 천천히 고개를 듭니다. 그의 얼굴을 처음으로 똑바로 봅니다. 그 얼굴은 권력이었고 외로움이었고 이 밤 그 자체였습니다. 소희는 연희의 목소리는 이상하리만큼 차분했습니다. 처음부터 돌아갈 생각이 없었사옵니다. 그의 눈빛이 순간 미세하게 흔들립니다. 그러나 그는 웃지 않습니다. 그저 아주 낮게 말할 뿐입니다. 그래. 그 한마디에 모든 선택이 끝났습니다. 그는 서고의 문을 향해 고개를 듭니다. 들라. 문이 열립니다. 궁인의 그림자가 문턱에 멈춥니다. 오늘 밤 그가 말합니다. 이 아이는 이곳에 남는다. 질문은 없었습니다. 명령도 아니었습니다. 사실의 통보였지요. 문이 다시 닫히고 서고에는 다시 둘만 남습니다. 그러나 분위기는 전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제 그가 말합니다. 너는 내 밤을 훔친 아이가 아니다. 연희는 그 말의 끝을 기다립니다. 내 밤에 이름을 남긴 아이가 된다. 등잔불이 타닥 작게 울립니다. 그날 밤 궁의 불은 끝내 모두 꺼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다음 날 아침부터 알게 됩니다. 서고의 밤이 끝났다는 것을. 그리고 임금의 밤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그 밤은
의식처럼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툭도 없었고 선언도 없었습니다. 다만 궁 안의 길들이 이상하리만큼 조용했지요. 연희는 처음으로 서고가 아닌 길을 걸었습니다. 발 아래 자갈이 없고 책 냄새도 없고 숨길 수 있는 어둠도 없는 길. 그녀의 뒤에는 아무도 따라오지 않았지만 이상하게도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미 그 길의 끝에서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문은 연희의 손으로 열리지 않았습니다. 누군가가 열었고 누군가가 닫았습니다. 그 순간부터 이 밤은 돌아갈 수 없는 형태를 갖추었습니다. 안은 생각보다 조용했습니다. 화려하지도 차갑지도 않은 방. 등잔불 하나가 벽의 그림자를 길게 늘어뜨리고 있었지요. 앉아라. 그의 목소리는 서구에서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연희는 조심스럽게 가장자리에 앉습니다. 그는 그 모습을 보고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아주 오래 바라볼 뿐입니다. 연, 그가 부릅니다. 이 방에서 그 이름은 처음 불렸습니다. 이 밤은 기록되지 않는다. 그의 말은 설명이 아니었습니다. 경고에 가까웠지요. 아무도 무엇이 있었는지 묻지 않고 아무도 네가 무엇이 되었는지 말하지 않는다. 연희는 고개를 숙인 채 듣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낮게 이어갑니다. 나는 잊지 않는다. 그 말이 왜인지 서늘하게 가슴에 박힙니다. 그는 연희 앞에 서지 않았습니다. 곁에 앉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조금 떨어진 곳에서 같은 밤을 함께 견딜 뿐이었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연희는 처음으로 깨닫습니다. 이 남자는 이 밤을 소유하려는 것이 아니라 평생 안고 가려는 사람이라는 것을. 연, 그가 다시 부릅니다. 나는 너에게 약속하지 않겠다. 연희는 그 말이 가장 무섭게 들렸습니다. 사랑도 자유도 끝도. 잠시 숨. 다만 그의 목소리가 아주 미세하게 흔들립니다. 네가 이 밤을 후회하지 않게는 하겠다. 연희는 그제야 아주 작게 대답합니다. 소희는 이미 선택을 했사옵니다. 그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날 밤 그는 연희를 끌어당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연희는 떠날 수 없었습니다. 등잔불은 새벽이 올 때까지 꺼지지 않았고 궁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며칠 후 사람들은 알게 됩니다. 세답방에 연희라는 아이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누군가는 말했고 누군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리고 임금은 그 이름을 다시는 입 밖으로 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밤이 깊어질 때마다 서고의 불이 다시 켜졌고 임금은 책을 읽지 않았습니다. 그저 한자리를 오래 바라보았지요. 그곳에는 아무도 없었지만 그의 밤에는 언제나 이름 없는 아이 하나가 남아있었기 때문입니다. 임금의 밤을 훔친 아이는 사라졌으나 임금의 밤은 끝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는 그래서 지금까지도 밤마다 속삭여지고 있는 것이지요. 연은 사라진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빠지고 한 사람의 밤에만 남았다. 연은 행복했을까요? 아니면 밤에 갇힌 걸까요? 이야기를 어떻게 들으셨는지 남겨주세요.